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을 봤더니 ISA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네. ISA라는 게 이제 만능통장이라고 해서 2016년 3월경에 도입됐던 네, 상품인데 그때 한창 또 많았죠. 왜 많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만기가 5년이더라고요. 올해 딱 5년째. 그렇죠. 2016년부터 그쵸. 하면 딱 네. 하면 2021년 3월 되면 만기가 도래하고 제 주변한테 저한테 질문 던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금융회사에서 문자를 받았어. 아, 만기 됐다고. 만기 됐다고 문자 받았는데 네. 제 1번 질문이 뭐냐면 이거 만기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당황스러울 네. 수 있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가입 당시에 가입해놓고 그 다음에 잘 신경을 안 썼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2016년 3월에 도입돼서 2016년 한 해에만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가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네. 남아있는 잔고 금액을 봤더니 한 6조 4천억 원이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분들 네. 대부분이 3월 달부터 해서 올해 만기를 계속 맞으실 것 같으니까 되게 이거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어떤 궁금증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소해 주는 시간으로 네. 가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ISA가 올해 또 새로 새 단장하고 등장했으니까 그거 맞아요. 관련된 질문들도 좀 한번 네.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금독도 플러스! 저희가 어떤 걸 많이 궁금해하시나 댓글을 봤더니 댓글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달렸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무엇일까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 IS 계좌 만기가 되면 얼마 받나요? 세제 혜택 한다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금 부분을 잘 말씀드리면 이 세금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이 손익이 통산이 된다는 겁니다. 사례를 보시면 내가 300만 원 이익이 났고 또 다른 펀드에서 90만 원 손실을 봤다고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그 300만 원에 대해서 15.4% 과세가 돼요. 그래서 46만 2천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A에서 투자를 하셨다면 300만 원에서 90만 원을 뺀 210만 원만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200만 원을 넘어가는 10만 원에 대해서는 9.9%.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세금은 9,900원. 거의 뭐 4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저도 이제 ISA 가입자니까 저도 문자 받았거든요. 3월 15일 날 네. 와서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문자를 일찍 받았는데 가입을 하셨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 주식형 펀드나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해외 ETF로 거래를 좀 많이 했는데 5년 동안 쭉 거래 내역을 보니까 해외 상품을 거래해서 얻었던 이익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거래하다 사고 팠다는 거 아니라 잃었던 게 한 4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가입할 때 RP라는 상품에 금리를 좀 높게 줘서 가입했던 적이 잠시 있었어요. 그때 네. 이자 소득이 한 25만 원 정도 돼 있어서 125만 원 정도. 그러면 전액 다 비과세를 그렇죠. 이제 받으셨겠네요. 네. ISA 계좌가 일반형 같은 네. 경우 200만 200만 원까지 원까지 비과세되니까 비과세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또 바뀌는 걸 보면 이제 ISA 계좌에서 이제 개별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또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익 날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는데 만약에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라고 하면 그 손해 본 부분 상계한 다음에 남는 손해 부분을 다른 금융상품 거래에서 났던 이익하고 또 상계해 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도 또 괜찮은 혜택 같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이제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네. 질문이 나왔나요? 만기된 IS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질문이에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만기가 되는데. 그렇죠. 뭐 찾을 수도 있고. 맞아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또 방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네. 좀 읽어볼까요? 질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뉴웨이브 님이 올려준 질문인데 보니까 2021년 5월에 만기가 되는데 무조건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하나요? 해지 없이 5년 그대로 연장은 안 되는지요? 1임명도 있는데 만기가 되었다고 무조건 손실 확정되고 해지하는 건지요? 1억이 한도라서 연장을 해봐야 추가 납입도 어려울 것 듯하고 그리고 또 무직자는 개인연금으로 전환해도 세제 혜택이 전혀 없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고요. 네. 권사님께서는 제가 만약 ETF 종목을 담아서 팔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3년 만기 때는 ETF 매도하지 않고 ISA 재가입하는 건가요? 매크로님은 ISA 계좌로 주식이나 ETF 하다가 만기되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 맞아요. 하나하나씩 좀 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신 게 만기가 되면 해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만기 때 네. 해지를 해야 되냐? 무조건 네. 해지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가 돼요?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ISA가 한정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이었는데 그것도 5년이 네, 그리고 5년 만기였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이제 상시 판매하는 제품으로 바뀌었고 연장도
가입 기간도 뭐 5년, 7년, 10년 이렇게 자유롭게 가능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저 같은 경우 3월 15일 날 만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만기 때 꼭 찾지 않고 그냥 네,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네. 이후에도 계속 연장이 된다는 거네요. 권사님 같은 맞습니다. 경우가 네. 그 안에서 ETF 같은 거 거래하고 있는데 수익 한창 나는데 이거 팔고 뭐 또 다시 옮기려고 하면 네, 어려우니까. 싫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연장해서 계속 하고 싶은데 그거 되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연장하시고 가셔도 맞아요. 하나의 네.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뭐 ELS 같은 경우는 만기가 3년 이렇게 긴 상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뭐 만기를 연장시켜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쭉 가지고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질문해 볼게요. 네.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만기와 의무 가입 기간이라는 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계좌 개설한 지 3년이 지났다라고 하시면 만기가 지났든 안 지났든 만기 해지 처리가 돼서 과세상 어떤 불이익 없이 바로 해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3년은 지났으니까 네. 만기 전에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도 네. 비과세 혜택은 볼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그렇게 만기를 보면 꼭 되겠네요. 채워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3년만 지나셨으면 자유롭게 해지하실 수가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무조건 3년만 지나면 맞아요. 계속 조정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전략이 3년마다 개설을 해서 만기가 되면 해지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또 새로 가입해서 3년 동안 혜택을 받은 다음에 3년 후에 또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는 혜택을 받는 방법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만기 되면 연장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해지하고 또 하나 가입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수익을 200만 원 꽉 채워서 놨다라고 하시면 지금 해지를 하시고 혜택을 확정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네. 수익이 나신 분 같으면 네. 굳이 만기 연장해가지고 더 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좀 할 필요가 없죠. 분리과세 되느니 차라리 한번 확정을 하고 확정하고 네. 정리하고 새로운 계좌 터서 네. 다시 투자를 하시면 또 200만 원 한도가 생기는 있으니까. 거니까. 네.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하시면 네네. 그런 되겠네요. 한도를 활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무직자는 개인연금으로 전환해도 세제 혜택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아쉽게도 연말정산에 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신 분들이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만기 해지와 관련해서 또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상용 씨 질문인데요. 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에 은행에서 가입한 ISA 계좌 만기가 21년 3월에 되어 있어서 고민 중이랍니다. 증권사로 계약 이전을 생각하는 중인데 투자 손실을 보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금펀드, 배당 인컴 펀드를 운영 중인데 아직까지 마이너스 유유. 증권사에서 IS 계좌 이전 후 만기 연장 신청하여 국내 ETF, 국내 주식 향후 회복 도모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연금 계좌로 전환해서 IS 계좌를 새로 또 개설하는 게 좋은지 고민입니다. 40대 중반 직장인의 선택은 연금 전환이 맞을 것 같네요. 본인이 답변도 하셨네요. 네, 본인이 IS 결정을 계좌 내셨어요. 만기 연장은 네. 만기를 1개월 단위로만 연장이 가능한가? 아니면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건가? 이거 물어보셨네요. 사실 여기서 질문이 마지막 두 줄인데요. 만기를 연장하는 건 저희 미래에셋 기준으로는 1단위로 자유롭게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루만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은 해요. 그런데 만기 당일에는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 전에 미리 가셔서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뭐 3년이든 이렇게 넉넉하게 설정을 하시고 어차피 3년만 지나면 해지하는 건 자유롭기 때문에 만기는 넉넉하게 잡아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장 횟수는? 네. 내가 3개월 연장했다가 네, 또 하시면 돼요. 그럼 네. 여러 번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서 내가 이걸 실현을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연장을 하셔도 된다. 그럼 길게 연장을 했다가 네,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총 합산해서 3년이 넘었으면 네, 비과세 맞아요.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길게 해놨다가 필요할 때 찾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만약에 연장하실 것 같으면. 영상님 의견을 또 한번 볼게요. 기존 ISA 가입자도 의무 가입 기간 3년, 2월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해지 후 재가입해야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의무계약 가입 기간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분들 3년 지나셨다면 자유롭게 해지 가능하시고 이 2월이라는 게 아마 연장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연장도 가능합니다. 재가입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나 있다면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유리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헷갈리시는 분 네,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ISA 계좌 만기가 도래했거나 3년이 넘었다, 가입한 지. 그럼 그분의 선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IS 계좌를 해지한다. 두 번째,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해지하거나 뭐 만기금을 수령한 다음에 이 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세제 혜택이 또 추가로 부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전환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좀 알려주시죠. 이게 지금 아주 핫한 얘기인데요. 이 IS 계좌에 만기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해주면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원래 연금 계좌 납입 한도 총 한도 얼마죠? 1,800만 원. 맞습니다. 네. 근데 1,800만 원에 더해서 이 ISA 만기된 자금을 전액 다 이제 뭐 최대로 1억까지 갖고 계실 텐데 이걸 전부 납입이 IS 가능할 계좌에 거고요. 들어있는 전체를 네. 연금저축으로 아니면 IRP 계좌로 그렇죠. 이체할 수 있다. 전부 이체할 수 있다. 원래는 연금저축인 IRP 한도는 1,800만 원인데 그거랑 무관하게 추가로 그 금액을 다 넣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넣으면 다 세액공제 주나요? 세액공제는 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 두 번째 혜택이 뭐냐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더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납입액의 최대 10% 그리고 300만 원까지 해준다는 얘긴데요. 일반적으로 IRP 가입자가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면 700만 원 맞습니다.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저축금액에 대해서 700만 원 받는데 이거랑 별도로 해서 네, ISA 전환 금액의 10%? 네, 10%. 그러면 최대 1억, 10%. 1억에 10%면 1,000만 원 세액공제 주는 거. 아니요, 이게 300만 원까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아. 맥스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3천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의 10%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원래 7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네, 플러스 IS에서 넘어오는 게 추가로 최대 300까지 하면 네. 어떻게 보면 1,000만 원까지를 그렇죠. 올 한 1년에 해에는 1,000만 원의 올 세액공제 한해는 받으실 수 세액공제를 있는.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뭐냐 그러면 ISA 계좌의 만기 금액을 해보니까 아직 3천만 원은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좀 고민이 그래서 되셨겠네요. 고민이 됐어요. 네. 그래서 또 사람이라는 게 한도가 있으면 또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이왕이면, 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세후 잔고를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 네. 떼고 받을 거니까 대부분 세금 없긴 맞아요.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추가로 더 납입할 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채울 것인가? 3천만 원을 채울 네. 건가 말 건가 하다가 여기 거 다 끌어와 가지고 가능하면 3천만 원을 채웠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을 딱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해지를 하고 받은 다음에 60일 이내에만 넣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60일 이내에 제가 이제 IRP 계좌로 넣을지 연금저축 계좌로 넣을지 고민 중이에요. 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 선택을 하시고 나면 3천만 원을 다 집어넣고 나서 네. IRP 계좌에는 추가로 다 적립을 안 한다. 올해 다른 건 저축 전혀 안 하고 그냥 이거 3천만 원 넣는 걸로만 딱 하면 땡 칠 수 있느냐? 땡칠 수 있느냐? 네. 저렴한 용어 쓰시네요. 땡 칩니다. 네. 아. 추가로 원래 뭐 매년 700만 원을 납입을 하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3천만 원만 전환을 하셔도 원래 넣었던 700만 원 안 넣으셔도 1,000만 원 전부 다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납입금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갈까요? ISA를 새로 개설하고 싶은 분들이 또 계셨어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더 네. 조커님께서 전화를 했네요. ISA 중개형 계좌는 반드시 지점 내방에서만 가입해야 되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는 이그림님도 질문하셨고요. 네. ISA 계좌는 1인당 한 계좌인가요?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듯이 여러 곳에서 만들 수 있나요? 이 문재선님이 질문하셨는데 새로운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 이 질문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죠. 요새 아무래도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하시니까 꼭 지점 가야 되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대면 네. 그렇죠. 근데 신탁형 같은 경우는 꼭 자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점에 내방을 해주셔야 되고요. 1인명이나 중개형은 금융회사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회사가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민형 같은 경우는 첨부 서류가 있거든요. 소득 확인 증명서를 또 그 제출을 소득 크기를 증명해야 네, 되니까 하셔야 그건- 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미리 서류 챙겨서 2번 거름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선님 질문 네. 보면은 뭐 1인당 한 계좌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1인 1계좌입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딱 한 곳만 고르셔야 되기 그럼 예를 들어 때문에 증권사 하나 개설했다 그럼 은행 가서 또 개설할 수가 안 됩니다.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하나는 해지하고 다시 가서 네, 그렇게 해야 하셔야죠. 되는 네. 거네요. 여러 곳에서 만들 수 없답니다. 그래서 네. 처음 가입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하실 잘 필요가 있을 것 고르시면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한도 뭐 세제 혜택, 뭐 수수료 관련된 질문 같은데 네, 한번 또 맞아요. 볼까요?
달콤함님이 질문하신 건데,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었는데 총 한도가 여전히 1억이라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전에는 5년 동안 2천만, 그죠? 2천만 원씩 5년이니까 1억인데 네. 3년으로 하는데 왜 1억이냐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3년으로 의무 가입 기간이 줄었고 연한도도 그대로 2천만 원인데 어떻게 총 한도가 1억인가요? 6천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이거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게 의무 가입 기간이라 만기를 이제 혼동이 돼서 그래요. 의무 가입 기간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채워야 되는 기간이고 만기는 5년, 7년, 10년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2천만 원씩 넣으면 1억 가능합니다. 근데 6년이 됐다고 1억 넘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좌의 최대 한도는 1억이니까 최대 5년까지 가능해서 가입해서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55리? 특이한 아이디를 쓰시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ISA 계좌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ISA 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얻게 되는 배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좀 네. 이야기해 주시죠. 아까 설명 들으셨으면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새로 도입되는 중개형에서는 국내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하죠. 맞죠? 네, 거기서 이제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는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볼까요? 김은영님은 수수료 관련된 질문 좀 해주셨네요. 대부분 수수료 잘 모르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많고 해서 안 찾아보는데 이거 되게 큰 비용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꼼꼼하게 챙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되나요? ISA 계좌 관리 수수료 같은 게? 이게 금융회사별로 수수료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본인이 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거를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맞습니다. 사이트네요. 예. 그냥 네이버에 ISA 다모아 치시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서 신탁형 수수료 비교 공시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사별로 또 상품별로 보수와 수수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 중에 ISA 내에서 주식, 상장 주식 거래도 가능해졌잖아요. 네, 거래하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 좀 내는데 네. ISA에서도 수수료를 내나요? 네, 수수료는 회사마다 정책이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 중개형 ISA가 새로 나오면서 회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하신다고 하면 이런 혜택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톡톡 플러스! 오늘 또 이제 ISA 만기 노려오시는 분들, 아니면 또 네.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들, 좀 꼼꼼하게 한 번씩 질문 체크해 준다고 했는데 네. 도움이 되셨는지 꼭 모르겠습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ISA를 흔히 맞는 계좌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는 계좌라고 부르면 뭐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능인 만큼. 네. ISA 계좌에 가지고 있는 혜택 같은 것들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시고요.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계기가 되는 방송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댓글 통해서 올려주시면 달아주세요. 네. 이게 또 방송이 영속적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딱 해주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